자, 셀트리온 삼형제, 마골은 3사 합병, 연내 달성할까?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기대할까 하다 또 떨어지고, 기대할까 하다 또 떨어지고. 근데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는 모두 급등했다. 합병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고요.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한 4개월 내에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배구조 아까 나오고 있었고요. 연내 합병 완료가 된다고 하면 회계적인 절차가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그룹적으로 기업적으로 탄력을 받을, 사업성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결국 제약바이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관심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의 OX는 셀트리온 그룹주 지금 타이밍에 꼭 포트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유망하다라고 하면 O. 아유, 먹을 거 많은데 뭐하러 아직 좀 더 기다려보자.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아, 가운데로 좀 들어주실래요? O 맞습니까? 황윤희 팀장님? 네. 확실하죠? 네. 아, 진짜 O예요? 맞네요. 네. 네. 순간 제가 알겠습니다. 잘못된 줄 알고. 네. 아니, 뭐 이게 내용이 좋은 건 알겠고 최근에 네. 주가 뭐 흐름이 조금 올라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직 제약바이오의 타이밍은 좀 네.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O를 들어주신 건지. 아, 이게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제약바이오 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한 2년이 넘었긴 했어요. 그렇죠. 네, 진짜로 오래되긴 했어요. 예. 사실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제약바이오가 제대로 한번 올라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우르르 간 적,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사실 코로나 진단 키트라던가 치료제와 관련된 일부 종목들만 올라간 거지 사실 순수 신약을 개발하거나 제약회사들이 큰 시세를 낸 적은 사실 없어요. 근데 2020년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2018년도에 그 젠셀진 광풍을 아마 겪지 못했을 겁니다. 아시나요? 젠셀진? 젠셀진? 종목 끝에 젠, 진, 네, 뭐 셀,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종목들 있죠. 생각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많네요. 있죠. 지금 주가들을 보면 굉장히 좀 힘들지만, 그렇죠. 이게 지금 2차 전지 광풍만큼이나 엄청났던 지금 사실 시장에서 메지온 같은 종목들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주가로는 오늘도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으로 사실 조금 매기가 확실히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때 다른 제조업들은 실질적인 타격이 있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 특히 뭐 임상하거나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사실 사무실에서 연구만 했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사실 그때보다 더 좋아졌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들이 숫자로 보여주지 못하고 학회가 없다 보니까 기술 수출 건도 사실 좀 없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분명히 본격적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뭐 AI와 결합돼서 이제 융합돼서 갔던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보이기 시작하고 전통적으로 강한 최근에 SK바이오팜이라던가 뭐 ST팜도 그렇고 최근에 뭐 오늘 많이 최근에 올랐던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이쪽을 바라보는 수급들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사실 좀 내용도 어렵고 용어도 사실 많이 어려워요. 저희도 사실 공부를 해도 깊게 파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정도거든요. 근데 몇몇 종목들을 좀 딥하게 스터디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 숫자로는 사실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흔히 말하는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런 종목을 하기 어렵지만 사실 또 꿈과 희망이 섞여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꿈과 희망을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제약바이오를 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큰 대박을 노리는 그런 성향의 돈 자금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었고 코로나 때는 특히 코로나 특수를 이용한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그런 성향의 돈들은 코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중에서 그런 성향을 가진 종목으로 많이 좀 분산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는 과연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무슨 매력으로 투자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결책이 있습니까? 근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무병장수의 꿈이잖아요. 무병장수. 그러니까 무병장수의 꿈하면 또 이제는 의료 AI 쪽으로 많이 자금이 가니까
요게 언제쯤 이런 대박 시세로 뭔가 수급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최근에 뭐 이제 희귀 질환 폰탄 치료제를 제약 이제 하고 있는 뭐 메지온도 그렇고요. 예. 최근에 뭐 앱클론도 지금 주식이 좀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좋은 결과를 냈었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하나 보면 좋은 결과물들을 내는 종목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이제 HLB 관련 그룹주도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빠져 있고 하긴 합니다만 예. 지금 사실 오랫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거의 잊혀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금리 사실 인상기 때 사실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예. 성장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기가 거의 끝났다라고 하면 트리거가 사실 어떻게 올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트리거가. 근데 분명히 또 때가 되면 분명히 이제 하나하나 대박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전에 뭐 피플바이오도 그랬고 예. 뭐 고바이오랩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제 하나하나 정도 좀 급하지 않게 스터디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어제 좀 주시장에 저는 좀 약간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순수하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진짜로 제 생각입니다. 단독입니다, 저희. 예. 어제 그 에코프로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일단은 뭐 증권사들의 기대치보다 조금 미비한 실적이 나오면서 장중에 조금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다가 엄청난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몇 분 안 돼서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 뉴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지금일까? 왜? 단독입니다, 여러분. MC 단독. 아니 왜 하고 많은 시간 중에 네. 그 동시에 맞춰서 뭔가 그러면서 사실 제약바이오가 확 밀어 올렸거든요 어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뇌피셜로 뇌피셜로 해석을 굳이 붙여보자면. 붙여보자면 이제 할 때 됐다. 이제 제약바이오 네. 갈 때 됐다. 네. 아. 이제 갈 때 됐다라기보다 이제 뭔가 선수들이 큰 손들이 선수 입장. 선수 입장. 네. 대신에 단기간에 투자 뭔가 모자 아주 적절하게 좋습니다. 예. 이게 뭔가 이제 엉덩이 네. 싸움 하기에는 좋은 구간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은 아니에요. 제 종목들이. 왜냐하면 위에 다 저항을 샅샅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미 장기 이평선들의 그 저항을 해소를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제약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잘 골라보면 충분히 내 포트에서 하나 정도는 이제 갖고 있을 때 됐다. 금리, 매크로적인 환경, 국내 수급적인 환경, 그 다음에 뭐 개별 종목들의 환경들을 다 고려해 보면 제약바이오 지금 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갈 때 됐다. 여러 가지 정황상의 그렇죠. 그런 힌트를 네. 보면은 느낌이 온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실 뭐 계속 의심 있는 그런 질문들을 드렸는데 주식이란 게 원래 또 의심과 공포의 벽을 그렇죠. 타고, 벽을 타고 오른다 올라가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생각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유창희 본부장님은 X를 들어주신 이유 좀 현실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도 제약바이오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공부해도 사실 알기가 좀 힘들어요. 네, 공부해 다른 것들은 공부하면 좀 알겠는데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변화가 된 건 뭐냐면 예전에는 성장주라는 개념이 몇 개 없었어요. 예. 뭐 끼케야 반도체 조금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근데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 하나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한번 큰 훈풍을 불었고 또 하나가 한 번 또 게임주들이 움직였었죠. 게임주들이 게임 하나만 잘 만들면 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영업이익률이 뭐 60-70% 나오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성장주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뭐 올해 같은 경우 로봇, AI.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근데 로봇이든 AI든 2차 전지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을 이제 벌어다 주는 하마가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그렇죠. 쉽고 네, 제약바이오보단. 당장 도로에 전기차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로봇이 서빙하고 있고, 뭐가 체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되나 보네. 이거 정말로 이게 발전하네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고 있습니다. 혹은 특허 물질 이거 특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당장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개발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임상 3상 가서도 부러지는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망감 그리고
그냥 나중에 되면 사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2차 전지든 로봇이든 모두 그 사슬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움직이면 이거와 연관된 어떤 기업 이런 게 움직임이 딱 도표화되어 있고 관련된 기업이 같이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제약바이오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 임상이 좋다 그러면은 같이 붐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딱 그 기업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제약바이오에 어떤 뉴스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그래서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정확한 또 뷰가 주관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 여쭤보기 전에 요거 한 번만 OX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주 말고도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OX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바이오주 미워도 다시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봐야 될 타이밍이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아 여기서도 갈리네요. 그러니까 황유현 팀장님은 셀트리온 플러스 삼바 플러스 다른 바이오주까지 한번 쫙 파도가 올 수 있다라는 쪽. 네. 저는 그 파도는 아니고 그냥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것들. 우문현답 하시는 걸로. 내일 생일이신데 제가 계속 괴롭히는 질문만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일단 오케이. 황유현 팀장님 그럼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는 어떤 거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 이슈가 나왔던 게 2020년인가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슈를 이제 지분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도 어떻게 최근에 바뀌었는지 저도 이제 갑자기 공시에 나와서 오늘은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오늘 반도체하고 2차 전지만 보느라 사실 정신은 없었어요. 그냥 급하진 않거든요. 근데 종목들을 보면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가 항상 갖고 있었던 그 회계적인 이슈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투명해질 거고 근데 물론 뭉쳐지면 엄청 무거워지기는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시총이 엄청 커지면서 무거워지기는 할 건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을 보면 사실 최근에 이번 주에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날은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급등하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제조업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신약도 신약이지만 뭔가 CMO를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CMO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적인 성장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가볍죠. 주가 흐름도 가장 탄력적이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뭔가 트레이딩용으로 전 쓰셨으면 좋겠고 조금 길게 가져가신다고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거는 가격 전략을 뭐 특별히 드리기보다는 그냥 지금 어차피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는 뭐 대박 뉴스가 하나 나오거나 셀트리온 그룹주가 같이 좀 먼저 멱살 잡고 리딩을 해주거나 그게 약간 있어야죠.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있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네. 만약에 제약바이오 싫다. 그럼 내가 요런 성향의 돈으로 대체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한 섹터나 한 종목을 꼽는다면요? 갑자기 질문을 저 뒤로 가나요? 뭐 그냥 요거는 뭐 편하게 저희 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이번에 그 합병이 이게 과연 호재인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뭔가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합치는 거고 합치면은 그 현재 그 주수에 따라 그 주가에 따라서 맞춰서 일괄적으로 합병하는 거라서 앞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면은 거의 삼바 수준입니다. 한 45, 6조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럴 거면 왜 나누는지 모르겠고 저는 여전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게 뭐 하반기 계속 갈지 한두 달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 그리고 조선주들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오늘 그동안 이제 굴삭기 관련된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품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조선주들도 조선주 자체가 잘 갔고 조선 기자재가 움직임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좋게 보고 있냐면 이 회사가 이제 그 LNG선 그 본행제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경제업체가 이제 한국카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한국카본이 올해 이제 그 연초에 그 화재가 2번 났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수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수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동성 화이텍이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배 같은 경우는 그 인도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어지게 되면 지체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도 날짜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저지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카본이 잘 공급을 좀 더디게 한다라면 동성 화이텍 의미 있는 지금 고점 돌파 준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신에 조금 대체제로 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체 종목은 동성 화이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스트레칭님이 황 팀장 이분 쿨하고 심플하게 설명 잘하네 이렇게 생일 선물을 또 미리 주셔서 선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